자, 2018년도 9월 평가원 문제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4차 함수. 자, 벌써 모든이라고 돼 있으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뭐 간단하게는 뭐 두세 가지 해가지고 그거의 합 이렇게 될 수 있고 아니면 정말 되게 무수히 많은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러한 4차 함수 그래프가 항상 지나는 점. 자,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항상 지나는 점. 자, 우리가 항상 지난다. 그러면 조건이 바뀌어도 무조건 그 점은 지날 수밖에 없다. 조건이 바뀌어도 무조건 그 점은 지날 수밖에 없다. 자, 요 개념을 우리가 어디서 처음 들어봤는지 생각을 해보면 1학년 수학 배울 때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할 때 요런 표현을 봤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뭐에 관계없이 식이 성립한다. 자, 요게 항등식적인 개념이었어요. 자, 맞아요. 자, 그런데 항등식적인 개념을 항등식 단원에서도 배웠지만 우리가 쭉 배우면서 도형의 방정식으로 넘어갔을 때도 이 항등식 개념이 들어갔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적용점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했었던 것 같아. 자, 예를 들어서 2,4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2,4를 지나는 직선 어떻게 표현하지? 그냥 2,4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대입하면 성립한다.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1학년 때 배울 때 2,4를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이렇게 표현을 했죠. 기울기 m을 이용해서 y-4는 m의 x-2다. 그럼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m의 상관 없이 2,4를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었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떤 문자에 상관없이 무조건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개념이 이 안에 들어가 있네.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이것만 있었을까? 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자,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예를 들어서, 자, 2x 빼기 y 플러스 3은 0이라는 직선과,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여라. 그러면 우리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물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게 뭐가 어려워? 이거 두 개 연립해서 교점 찾고, 교점이 예를 들어서 몇 콤마 몇 이렇게 됐을 때, 요 몇 콤마 몇을 지나는 직선 구하면 되지 뭐. 아까 여기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단원에서 이걸 배웠던 이유가 이렇게 교점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 말고, 이런 식으로 개수에 문자가 들어가는 경우 때문에 요 그 내용을 배웠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배웠었냐면 이거는 0, 이거는 0 이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었냐? 자, 요만큼을 괄호 안에다가 넣었고요. 더하기 다시 괄호 안에다가 요만큼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k를 붙여줬고 는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다시 한번, 요 직선의 방정식은, 요 A라는 직선과 B라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뭐에 상관없이, K에 상관없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뭐에 관계없이 어떤 점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의 오리진, 그 기원은 뭐냐면, 항등식 개념에서 왔고요. 그리고 이 항등식 개념에서 실제로 적용을 하면서 배웠던 게 어떤 점을 지나는 직선, 또 어떤 직선과 어떤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 여기서 우리 하나 더 배웠던 게 뭐였냐면 어떤 원과 또 어떤 원의 뭐 이 원과 요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도 우리 어떻게 했었니? 여기에다가 괄호 넣고 그 다음에 요거에다가 괄호 넣은 다음에
어느 쪽에든 k 붙여주고 는 0.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이런 개념으로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디 안에 포함됐다? 항등식 개념 안에 포함된 적용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점을 항상 지난다라고 하는 게 생소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다 배웠었고, 그리고 그거의 개념은 항등식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항상 지나는 점들. 그러면 선생님 이것도 결국에는 항등식처럼 묶이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자,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요거는 마치 뭐에 관한 항등식이냐면, 우리 M에 관한 항등식이야. 우리가 이 항등식 단원 1학년 때 배울 때 어떻게 썼냐면, 예를 들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럼 어쩌고 저쩌고 K 더하기 어쩌고 저쩌고는 0.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0, 얘는 0,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할 거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면 요식은 M에 관한 항등식이라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X 빼기 2의 M 더하기, 아니다, 빼기로 할게. 빼기 y 빼기 4는 0 했을 때 얘는 0, 얘는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m 값에 상관없이 2,4를 지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마찬가지로 k 값에 관계없이니까 이거는 0, 이거는 0 이렇게 풀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등식 풀 때는 뭐에 관한 항등식인지 일단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문자로 뭐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다는 걸 기억한다면 우리가 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아, 항상 지나는 점들 그러면 우리가 요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문자로 묶이겠구나. 그리고 그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묶인 부분과 묶이지 않은 부분이 전부 다 0 처리를 해주는 과정에서 어떤 점이 나오겠구나. 마치 뭐랑 똑같구나. 요거랑 똑같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다면 요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이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fx의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래요. 자, 그럼 4차 함수니까 x 4제곱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x가 2, f2에서 y는 2에 접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 이렇게 곡선이 있는데, 여기가 2, f2래. 근데 y는 2에 접한다는 건 y는 2가 이렇게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y는 2. 선생님, 2, f2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근데 2, f2가 만약에 여기 이렇게 있으면 잘 보세요. 그러면 접선 자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는 y는 얼마?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애시당초에. 그래서 우리가 2, f는 어디 있어야 된다? 극점에 있어야 되고요. 물론 이거는 극대인지 극소인지는 모르죠. 근데 2, f2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아, f2는 2구나. f'2는 0이구나. 이 두 개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요거 됐고요. 그 다음 조건 봤더니 f'0은 게다가 0이라고 돼 있습니다. 음. 오케이. F'0은 0. 자, 그러면 우리가 F'2는 0, F'0은 0, 그리고 F2는 2를 가지고 이제 식을 한번 써보자는 거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 일단 양수니까 대충 W 모양을 그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여기가 2가 될지 아니면 여기가 2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2에서 미분계수 0이고 0에서 미분계수 0이니까 분명히 뭐 어딘가에는 0이 있고 어딘가에는 x값이 2가 있고 그 다음에 2랑 만나는 점은 y는 2고 뭐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y는 2랑 접한다고 했으니까 기왕이면 그냥 이렇게 가도 되긴 해요.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놓고 얘네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넣어가면서 우리가 문자를 줄여도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요 단계에선 좀 너무 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갈 겁니다. fx가 2랑 fx랑 y는 2랑 만날 때 x는 2에서 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2라고 썼을 때 이거는 x는 2를 중군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fx에서 2를 뺀 거 0이라고 했을 때 얘도 x는 2를 중군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우리가 fx 빼기 2는 x 빼기 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x 빼기 a, 뭐 x 빼기 b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음.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아까 쓴 것처럼 그냥 x 4제곱부터 시작해서 쫙쫙쫙쫙 가도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요거는 플러스 2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F2는 2 써먹은 거고 F'2는 0 써먹은 거고 우리는 마지막에 뭐 써먹으면 돼요? F'0은 0 써먹으면 A랑 B 두 문자 중에서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fx식을 쓸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문자는 여기 보시면 A, B 이렇게 두 개인데 식은 하나니까 문자의 개수에 비해서 식의 개수가 모자른 거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f'0을 이렇게 쓰려고 보니까 그냥 아까 x 그 4제곱으로 시작하는 전개된 식이 더 나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래서 문제마다 더 편한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까처럼 전개해서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해서 요 식을 지금 요걸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전개해서 풀어보면 어떻게 써지냐면 이렇게 써집니다. x 4제곱 더하기 ax 세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a 빼기 8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a 더하기 18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자, 지금 뭐 한 거냐면 우리가 요 정보, 요 정보, 요 정보를 이용해서 한 문자만 남기고 fx식을 정리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fx식은 문제에서 제시한 4차 함수 식이에요. 그런데 이 식이 반드시 어떤 점을 지난대. 그러면 우린 거기서 항등식이라는 개념을 받고 결국 이 문제가 m의 x 빼기 2 빼기 y 빼기 4는 0. 요거가 항등식이라고 했던 우리가 1학년 때 그 직선의 방정식 배운 내용하고 요 내용하고 완전히 선생님이 똑같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얘를 이제는 뭐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자는 거예요? A에 대한 항등식으로 보자는 거예요. 왜? A는 우리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이 문제는 A에 얼마가 들어가든 항상 요 친구가 지나는 점이 있어야 되니까 A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되고 그럼 우리는 얘를 A가 들어가 있는 부분과 안 들어가 있는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요거 풀 때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A로 정리를 하면 A 들어가 있는 부분과 안 들어가 있는 부분. 그래서 요거는 0 이렇게 정리를 할 건데 요걸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x 4제곱이 있겠고 마이너스 8x 제곱이 있겠고 그리고 아이고 얘네들은 안 들어간 애들이죠. x 4제곱이 있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제곱이 있겠고 더하기 18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a가 들어간 부분은 x 세제곱이 있겠고 마이너스 3x 제곱이 있겠고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a가 문자인데 이 a가 뭐가 들어가든 얘가 항상 지나는 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요 식이 a에 대한 항등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고 얘는 0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얘가 0이 되는 어떤 값, X값을 찾고 지금 여기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요거가 18뿐만 아니라 누가 더 있어야 돼요? Y도 넘어가야 되니까 빼기 Y 해서 요렇게 달아주면 완벽하게 0 되는 식이 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앞에서 0 되는 식 요거 묶어보면 얘는 X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결국 요 앞에 개수를 만드는 것은 x는 마이너스 1 또는 2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동시에 누구도 0이 돼야 돼? 요것도 0이 돼야 된다는 거 이제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자 보세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이 되려면 1 빼기 8 더하기 18 빼기 y가 0이 돼야 되니까 이때의 y 값은 11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2 넣었을 때도 0이 돼야 되니까 16 빼기 32 더하기 18 빼기 y가 0이 돼야 되니까 이때는 우리가 y는 2가 되겠네요.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최종적으로 요 그래프는요. a 값의 관계 없이 반드시 지나는 점이 마이너스 1, 아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1이었죠. 그래서 11 그리고
반드시 지나는 점이 A에다 뭘 넣든 2,2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A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들이 나왔고 거기에서 y좌표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문제를 되게 자세하고 길게 설명을 했는데 아마 좀 듣느라 지쳤을 텐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한 게 앞으로는 항상 지나는 점이 나왔을 때 왜 이렇게 푸는지 알고 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등식 개념에서 왔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것들 쓰고 있었다. 사실은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던 그거 맞다. 그러면 이 문제도 조건에 맞춰서 식을 정리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문자가 하나만 남을 거다. 마치 뭐처럼 M에 관한 항등식처럼 K에 관한 항등식처럼 문자가 하나 남을 건데 그러면 그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요 조건을 이용해서 식을 정리했더니 A라고 하는 문자만 남길 수 있었고 그럼 얘는 A에 대한 항등식이 될 수 있었고 A로 묶었고 는 0이 됐으니까 완벽하게 항상 지나는 점들을 체크할 수 있었고 Y 값까지 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정답은 13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